그러면 굴릴 때 체중이 어디로 실리느냐? 어느 쪽 발뼈가 두껍습니까? 어디입니까? 엄지발가락이. 뼈가 두껍다는 건 그쪽으로 체중을 많이 실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걷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운동 개념으로 봤을 때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지금부터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누워서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인류 오랜 역사를 보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언제 내 몸이 기근 상태에 빠질지 모르는 환경, 그러니까 항상 지금처럼 먹을 게 풍족해진 상태가 아니라 먹을 게 부족한 시기가 항상 많았던 거예요. 겨울 되면 막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고, 그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 고비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기본적인 속성이 무언가 먹을 게 있으면 일단 엄청 먹어요. 고기 먹고 밥 먹고 막 냉면 먹고, 이게 가능한 게 먹을 게 있을 때 다 먹어둔 다음에 지방으로 저장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걸 소비하는 운동은 딱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해요. 불필요한 운동은 너무 계속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개체는 살아남기 힘든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걷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본능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바쁘게 막 돌아다니죠. 그리고 일에 막 몰두하다 보면 막 힘들게 막 에너지가 그 일에 막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총 에너지 소비량, 하루 동안 정해져 있는 소비량이 있어요. 내 체중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에너지 섭취량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만 소비량도 조절이 됩니다. 그 소비량이 이 정도 양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한 이 정도 썼어요. 그러면 이 정도밖에 소비할 수 있는 정도가 적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에서 본능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자꾸 눕게끔 해요. 소파에 기대게끔 해요. 이게 총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 막 많이 하고 왔는데 에너지도 없고 막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눕기 바쁘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른 데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걷는 데 쓰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 걷는 사람도 많아요. 세 번째는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에너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걷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한 시간 동안에 내가 한 가지 행동을 하면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걷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넷플릭스 막 더 글로리 보는 게 더 중요하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걷기가 저 끝에 있는 거죠. 1만 보 걷기가 도쿄올림픽에서 나온 개념인데 약간 상업적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이게 만보 걷기라고 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만보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그 스포츠 과학 이 분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7,000보, 8,000보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만보 걸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대사, 그리고 건강 이점, 이런 것들을 7,000보, 8,000보랑 만보랑 비교를 해봤더니 7,000보, 8,000보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어차피 만보를 걸었을 때 시간이랑 여러 가지 거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7, 8,000보 정도 걸어도 만보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7, 8,000보 정도 걸어도 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만보 걸으셔도 됩니다. 만보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억하기 좋아요. 건강증진 측면에서 핵심 단어잖아요. 만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 큰 부담이 없다면 만보 정도 걸으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무릎에 부담이 있어? 그런 분들은 조금 줄여서 7, 8,000보 걸으셔도 됩니다.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첫 번째 신발 뒷굽을 봐야 돼요. 신발 뒷굽이 어떻게 달아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되게 발 뒤꿈치 닿을 때, 제가 이게 오른쪽 발이에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 이 구간에 신발 뒷굽이 달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쪽인데 완전히 외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 이게 정상범위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바깥쪽이 달아 있는 거예요. 그럼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처음에 닿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팔자걸음으로 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깥쪽이 다르면. 안쪽에 많이 달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짱걸음이나 평발로 걷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닿는 거죠. 이렇게 해서 뒷굽이 어느 정도 많이 달아있는 부분, 이걸 확인하면서 가운데냐
너무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범위는 이게 완벽주의자들이 싫어하는 부위인데 완전히 가운데도 아니고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 한 대략 이 정도 범위라는 거. 예, 발뼈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발 뒷굽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 흔들림을 보세요. 우리가 걸을 때 머리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움직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흔들림은 수평 방향으로 일어나거나 수직 방향으로 일어나요. 이게 약간씩만 일어납니다. 뭐 많이 해봤자 뭐 한 4cm 좌우로 움직여도, 그러니까 거의 흔들림은 없지만 그래도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걷는데 머리가 왼쪽으로는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데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기울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스웨그라고 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좌우 비교해 봤을 때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는가, 이런 것들을 대칭성을 먼저 보시는 게 첫 번째. 그러면 뭔가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다리 길이가 짝다리거나 몸통이 척추가 좌우로 교차해서 움직일 때 교차 움직임이 잘 안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머리로 나타나요. 머리 흔들림이 또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머리가 떠다니듯이 발만 종종 걷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보폭이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의 흔들림이 대략적으로 수직적으로 한 1에서 2cm, 그러니까 좌우로 4에서 5cm, 이것도 많아야.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머리끝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끝에 어린 외계인이 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그 롤러코스터인데 그 어린이용 롤러코스터 있죠. 한 그 정도의 느낌으로 태운다고 생각하고 깔깔깔깔깔 막 이렇게 웃는 것처럼 상상하고 재밌게 만들어주는 걸음걸이를 상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외계인이 토를 해버리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흔들림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옷의 주름인데, 옷의 주름이 오른쪽 왼쪽으로 대칭적으로 잘 주름이 잡히는지, 몸통 쪽에서 이게 잘 안 잡히고 한쪽만 이렇게 잡히거나, 아니면 뒤에서 봤을 때 이게 골반 뒤에서 본 모습인데 옷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옷의 주름이 어디가 많이 더 주름이 잡힐까요? 이쪽이 잡히는 거예요. 이쪽은 팽팽하고. 뒤에서 봤을 때도 이제 여름 가까이 되면 이게 뒤에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옷의 주름이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얼마나 대칭적으로 잘 잡히는지 보시면 자세 또는 걸음걸이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나쁜 자세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바른 자세의 기능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모든 나쁜 자세거든요. 우리 발이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 발이 있으면 우리가 발뼈 가만히 보면요, 발목이 중간에 있고 뒤꿈치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왜 튀어나와 있냐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의 수축을 할 때 아킬레스건 있죠. 힘줄이 탄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구조예요. 발을 세우고 밀어내고 이런 구조예요. 충격을 흡수하고. 그리고 발 앞쪽 길이를 보면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길면 발을 앞쪽 뒤쪽으로 굴리는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이 정도 길인 거예요. 그러면 굴릴 때 체중이 어디로 실리느냐? 발뼈 보세요. 어느 쪽 발뼈가 두껍습니까? 새끼발가락 아니죠. 약지발가락 아니죠. 어디입니까? 엄지발가락이에요. 뼈가 두껍다는 건 그쪽으로 체중을 많이 실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뒤꿈치 디뎠죠?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통과를 해서 가운데로 와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 몸을 앞으로 밀고 나가게 하는 추진력은 엄지발가락에 위치합니다. 이게 정상 걸음걸이의 11자 걸음이에요. 그런데 8자 걸음은 팔을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쪽 팔을. 이런 식으로 걷는 거예요. 그럼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이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안 실려요. 발을 옆에서 봤을 때 여기를 꺾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쓸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생기지 않겠죠. 발가락이 안으로 자꾸 꺾이겠죠. 관절에 실리는 부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안짱걸음은요. 똑같아요. 안쪽 내측으로 해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실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구조 자체가 힘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자세와 나쁜 자세에 따른 뭐 많은 분들이 나쁜 자세를 했을 때 뭐 어디가 안 좋아져, 저기가 안 좋아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 나가기보다는 바른 자세 좋은 점이 뭔데? 이걸 하나 생각을 하면 그 기능을 나쁜 자세에선 못 한다.